UI가 나오는 시점은 언제냐면요. 이제부터 1972년도로 갑니다. 무슨예요? 1972년. 왜? 역사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UI를 알고 UX를 왜 배워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72년도에 어떤 게 있냐면요. 인텔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인텔 들어보셨죠? 이 회사가 IC7이라는 게 있어요. IC7.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이렇게 딱 까보면요. 까보면 네모난 이만한 게 칩이 있어요. 이만한 칩이요. 이만한 칩. 그게 뭐냐면 우리가 IC7이라 얘기하는데요. 이 칩을 인텔이 개발하게 돼요. 1972년도에요. 그러니까 인텔이 1968년도에 회사를 만들었고 1972년도에 IC 칩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전에 컴퓨터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요. 여기서부터 저기 멀리까지 컴퓨터인데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컴퓨터가 집에 들어놓을 수가 없어요. 기업에서 컴퓨터 한 대만 들어놓으더라도 상당히 큰 어떤 방에다가 컴퓨터를 둬야 되고요. 그리고 이 컴퓨터는 이게 크다 보니까 아무나 다룰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컴퓨터만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명령어를 알고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인텔이 IC 칩을 개발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요. 여기에 이만한 칩에다가요 부품들을 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가 구동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하면 500만 개의 어떤 부품들이 여기 다 들어간다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개인도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오게 된 거예요. 아까는 기업이 이 많은 그 부품들을 사가지고 컴퓨터를 구동시켜야 되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네모난 칩만 있으면요, 보드에다 끼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요. 그러면서 대학생들이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72년도 10이 나오는 시점부터요. 그래서 75년도에요. 1975년도에 바로 첫 번째 컴퓨터가 등장하게 돼요. 그게 바로 코모도어라는 컴퓨터가 처음 출시가 됩니다. 이 컴퓨터가 어디서 출시됐냐면요. 홈브루 클럽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하고 그다음에 그 애플이 나올 때 대학교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컴퓨터를 서로 공유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유했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코모도라는 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애플 원이 여기서 등장하겠죠. 거기 컴퓨터예요. 왜? 저는 GOL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GOL은 컴퓨터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요, 애플이 나오는데 애플 76년도에 F2가 나오게 됩니다. F2요. 근데 F2가 다른 컴퓨터를 제끼고 대박을 먹게 돼요. F2가 왜 대박을 먹냐면요. F2는 목적이 두 가지였어요. 게임하고 그 다음에 세무 회계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 두 개가 애플이 가지고 있는 스티브 잡스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무회계 프로그램은 뭐냐면요. 미국은 그 당시에 어떤 게 있냐면요. 집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몇 번씩 그 세무 기장을 해야 돼요. 주부도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말정산 하는 것처럼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1년에 썼던 어떤 영수증도 다 모아가지고 입력을 다 해가지고 이거를 세금 내는 거 이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게 두 가지가 프로그램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잡스는 자기가 있는 그 지역, 아마 실리콘밸리인가요? 그쪽에다가 초등학교에다가요 컴퓨터를 다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F2를요.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게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게임을 하는 거죠.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하면서 엄마 저 컴퓨터 사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다 게임했으니까 집에서 컴퓨터 사주세요. 엄마는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어떤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까? 나도 세무 이런 거 정산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얘가 그 프로그램 있다니까 이제 덩달아 아예 게임도 될 겸 프로그램도 될 겸 그래서 컴퓨터를 이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틈새 전략을 좀 맞췄었어요. 그러다가 79년도에 왔는데요. 그 애플이 상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애플이요. 상장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그 주식 5,000원짜리가 액면가 5,000원짜리가 5만 원, 10만 원도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에 너나 나나 다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79년대 투자를 하면 80년대 상장이 되면요 5,000원 액면가를 투자를 하는 게요 얘가 30만 원 되면요 엄청난 돈을 벌게 되잖아요. 근데 애플은 투자를 받아야 돼요. 왜냐면 애플2가 너무 잘 팔리다 보니까 공장을 계속 증설을 해야 돼요. 그 돈이 필요한 거예요. 주식을 발행을 해야지만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이게 구조고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기업들이 와서 애플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보통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삼성에 다니는 사람들 LG로 갈 수가 있고, LG 다니는 사람 삼성도 갈 수가 있잖아요. 동종업계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잖아요. 소문이 도는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제록스라는 데가 있어요. 제록스에서 컴퓨터 하나를 좀 개발했는데, 그게 아주 희한한 컴퓨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스티브 잡스의 귀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제록스에서 자기들한테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애플에다가요. 그러니까 잡스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한테 투자자라고 한다고 하면 서로 믿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컴퓨터를 좀 만들고 있는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 용의가 있다라고 본 거죠. 근데 제록스에서는 자기들이 만든 컴퓨터가 그게 성공할지는 모르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왜냐면 이때는 그 컴퓨터 시장들이 B2B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B2C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B2C란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용 컴퓨터 시장들은 시장이 별로 없을 거, 파이가 너무 적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개인이 얼마나 컴퓨터를 사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록스에서 만든 것들은 B2C를 기반으로 만든 그런 컴퓨터거든요. 그래서 뭐 보여줬죠. 그래서 잡스가 갔더니 희한한 컴퓨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바탕화면에 아이콘만 클릭하게 되면 명령어가 실행되는 거죠.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부들이 컴퓨터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땡땡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시땡땡. 명령어를 알아야지만 실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되게 희한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파워포인트에 마우스 커서가 되면 레이어가 떨어지는 형태. 그 당시에서는 이거를 프로그램을 알아야지만 구동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마우스에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쭉 내려오기 때문에 걔만 누르면 바로 구동된다는 거죠. 그 예를 뭐냐면 그래픽에다가요 링크를 넣은 거잖아요. 명령을 입힌 거잖아요. 그 사용자가 그래픽을 통해서 사용자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거죠. 세계 최초의 GUI 컴퓨터가 바로 제록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UI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제록스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스티브 잡스는 여기서부터 이제 F2를 보게 되면서부터 이게 말하는 이제 애플의 어떤 그 UX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부터요. 요 시점부터요. 항상 간결하고 편리하고 사용자를 배려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부터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80년도에요. 애플이 진짜 대박을 먹어요. 진짜 대박이에요. 아까 대박은 요거면요. 애플 대박은 이때만 대박을 먹게 돼요. 왜냐면요. 80년도에 하버드생이 비지칼크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요. 이 비지칼크 프로그램이 뭐냐면요. 엑셀이에요. 그러니까 스프레드시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엑셀을 개발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하는 엑셀이 아니고요. 엑셀 같은 거예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F2에만 구동이 돼요. F2에만. 다른 데는 구동이 안 됩니다. F2에만 얘가 구동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직원들이 너무 편한 거예요. 엑셀만 있으면 숫자를 입력하면 데이터를 다 뽑아내잖아요. 계산기 투입 필요 없고 엑셀에서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2 컴퓨터를 다 구입하는 거예요. 기업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애플이 공략했던 것들은 어떤 거였냐면요. 개인용 컴퓨터장이었단 말이에요. 80년대에 비즈칼크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면서 바로 어떤 기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실제 80년대 매출은 개인용 컴퓨터는 10%고요. 기업용이 90%예요. 원래 이게 목표였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면서 아주 애플은 완전 달라졌죠. 그 시장에서요. 이게 아이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전략이요. 아이폰이요. 아이폰 나왔을 때 인기 별로 없었어요. 스마트폰 나왔을 때는. 앱스토어가 1년 뒤에 나왔을 때부터 폭발한 거예요.
아이폰 2007년도에 여름에 나왔는데요. 그 두각이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이나 LG들은 그냥 쳐다봤어요. 저게 뭐야? 저건 얼리어답터폰이야 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2008년도에 아이튠 스토어가 앱 스토어가 되면서 어플들이 구동이 되면서부터 아이폰이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했던 거죠. 앱 스토어가요. 이게 뭡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F2에만 구동되는 운영 프로그램이죠. 비즈칼크를 사용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F2를 구매했던 거죠. 앱스토어를 이용하기 위해서 아이폰을 구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전략을 똑같이 지금 애플이 지금 쓰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83년도에 돼가지고요, 81년도에 돼가지고요, 이 시점 돼가지고 82년도에요, IBM이 긴급 사태를 선포를 하게 됩니다. 애플이 자기 시장을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B2B 시장을요. 기업물 시장인들이 이 시장에 누가 인재였냐면요, IBM이 인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애플이 와서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IBM에서는 안 되겠다, 우리 시장을 방어하겠다, 우리도 그래서 PC를 만들자, 컴퓨터 만들자. 그래서 OS를 바로 이제 도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탄생이 되는 거죠. 빌 게이츠를 통해 가지고 바로 MS 쪽에 있는 그런 어떤 IBM용이죠. 맥과 그 다음에 IBM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윈도우 버전이죠. 두 개가 양대 맥이 이제 탄생이 된 거예요. 됐다가 스티브 잡스가 83년도에요.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광고를 때려요. 어떤 광고를 때리게 되냐면요. 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먹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원반 던지기로 해요. 원반 던지기 선수가 와가지고요. 스크린에다가 이렇게 던져요. 그래가지고 요거 자체가 대기업이라 보고 중소기업을 왜 대기업을 공략합니까? 이렇게 해요. 자기네 땅덩어리를 다시 IBM 와가지고 다시 이거를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83년도에 리사라는 컴퓨터가 애플에서 나와요. 리사는 어떤 컴퓨터냐면요, GUI를 기반으로 만든 컴퓨터예요. 이제 애플에서 만든 GUI 첫 번째 컴퓨터예요. 리사라는 컴퓨터가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바탕화면 따로 클릭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로 숫자를 다 만든 거예요. 문제는 너무 비싸요. 1000만원짜리였어요. 그 당시 컴퓨터 가격이요. 1000만원이요. 지금 그 당시 1000만원은 아마 지금 컴퓨터 한다고 5천만원 정도 1억 갈 거예요. 개인은 살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가 망해버려요. 그래서 84년도에 뭐가 나오냐면 맥킨토시를 만들어요. 맥킨토시요. 그래가지고 가격을 80% 할인해버려요. 리사 컴퓨터 가격에서요. 할인해요. 처음에 잠깐 판매하다가 안 팔려요. 안 팔립니다. 얘는 리사 컴퓨터는 세계 최초의 GUI를 상용한 컴퓨터예요. 얘는 개발한 컴퓨터고 얘는 판매한 컴퓨터죠. 그 다음에 GUI를 대중화한 컴퓨터가 맥킨토시예요. 그 스티브 잡스는 그래서 안 팔려가지고 회사 그만둬요. 애플을 그만둡니다. 네. 죄송한데 차이를 한 번만 더 그거랑 이거는 세계 최초의 GUI를 개발한 컴퓨터. 그러니까 제로스에서 개발한 거고요. 여기는 세계 최초의 GUI를 상용한 컴퓨터, 판매를 한 컴퓨터예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별로 안 팔렸어요. 세계의 최초는 아니고요. 여기는요, 대중화한 GUI 컴퓨터는 맥킨토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잡스는 떠나게 됩니다. 안 팔려가지고요. 떠나요. 그런데요, 잡스가 떠난 다음에 이 맥킨토시가 대박이 돼요. 어디서? 출판업계에서요. 왜냐면 이 당시는 책의 인쇄를 하는데 되게 많거든요. 그때는 인터넷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요. 전부 다 종이에요. 근데 윈도우 컴퓨터에서는 폰트를 기본 폰트밖에 안 돼요. 얇은 폰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책을 인쇄를 하려고 하면요, 얇은 폰트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런데 맥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출판업계나 기업에서 다 맥을 또 구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티브에서 끝난 다음에 이게 바로 95년도까지 맥킨토시가 애플을 먹이고 살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잡수가 96년도 되는 시점에서 다시 이제 복귀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ICO라는 말을 뭐 달면서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요. 요 시기가요. 2004년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뭐냐면요. 이 시대는 요 시대예요. 이 시대입니다. 제품은 UI요. 외군 GY요. 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요.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UT가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UT라는 말은 약자가 뭐냐면 유저빌리티예요. T는 테스트 약자고요. 그러니까 사용성 테스트가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 왜 중요시 여기냐면요. 사용자가 편리하게 제품을 이용할 수 있냐라고 보는 거예요. 있냐. 그래서 제품이 출시하기 전에 제품 출시하기 전에 이걸 사용자 대상으로 테스트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된다. 그러면 UT라는 이야기가요. 어디서 나왔냐면 1993년도 여기요. 94년도에 제이코 미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이코 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꼭 알아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이코 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용성 공학이라는 책을 1994년도에 저술을 하게 되면서 그때 사용성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94년도를 생각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94년도에 웹이 있었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다만 그럼 뭐가 있었겠냐? 94년도라고 생각해보면요. 내부 시스템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ERP 같은 거예요. 저도 회사 생활을 94년부터 94년도에 했었거든요. 저희 회사에 내부적인 ERP가 있었어요. 셋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재무회계 시스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내부 회사에서 운영하려고 하면 뭔가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요. 그럼 걔는 뭐냐면 디지털 컨텐츠잖아요. 걔는 소프트웨어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는 이거를 출시하기 전에 사용자들한테 검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검증이요. 그래서 그리고 혹시 사용자가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혹시 잘 못 다룰 수가 있으니까 매뉴얼도 제일 중요시 여겨요. 모르면 매뉴얼까지 봐야 된다. 매뉴얼을 이렇게 두껍게 나가게 돼요. 박스에 매뉴얼만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기업 중심이에요. 그냥 우리가 만든 걸 너희가 안 써 이거예요. 우리가 만든 것들을 너희가 학습하면서 시켰어. 다만 우리가 만든 것들을 당신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유저빌리티를 우리는 중요시 여기는 거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00년도에 이때 나왔던 교보문고에 가잖아요. 우리가 웹기획 코너를 가잖아요. 다 나온 책들이 다 뭐냐? 인터랙션, 유저빌리티 다 그런 거예요. 디자인 이런 책들이었어요. 이런 책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UI 시대예요. UI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2000년도부터 어떤 걸 해야 되냐면 UI 컨설팅을 했던 거죠. UI 컨설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서 여기서 2006년까지 하게 됩니다. 뭐가 있냐면요. 웹 2.0이라는 게 태어나게 됩니다.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면 지금 한 20대 기억나시면 뭐 대단하신 거예요. 1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쵸? 한 30 넘어야지나 이때가 좀 인지되는 건데 2004년에 2006년에 웹 2.0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뭐냐면 이때는 웹 1.0인 시대예요. 얘는 2.0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 시대는 뭐냐면 개방, 참여, 공유라고 하는 거예요. 개방, 참여, 공유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오픈 API부터 해가지고요. 우리가 가진 기술을 그냥 공유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를 참여시켜가지고 우리가 그들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할 필요가 있자. 근데 이 당시에 나왔던 사설들이 뭐냐면요. 왜 1.0 차량을 가져야 된다, 기업들도. 쌍방향 소통해야 된다. 고객과 소통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때 나왔던 기업들이 페이스북, 플리커, 유튜브, 지금 우리 잘 나가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다 왜 2.0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그럼 여기는 뭐냐면 이쪽은 기업 중심이면요. 여기는 기업과 사용자가 둘이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소통이라는 말을 쓰죠. 됐습니다. 그러다가요. 2007년도에요. 7년도에 7월달에 애플이 아이폰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이폰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애플이 아이폰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애플이 아이폰을 왜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애플이 살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돈 보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고요. 애플이 살아남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6년도 그때 보니 여러분들이 MP3 아시죠? 아이팟 터치? 그거 다 갖고 있었잖아요. 저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갖고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애플의 매출의 50%가요. 아이팟 터치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손에 피처폰을 갖고 다닌다는 거죠. 노키아, 삼성 이런 것들이요. 거기서 만약에 음악이 되면 사람들은 우리 거 왜 듣지? 라고 하는 거예요. 피처폰에서 음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손에 폰을 들고 다니는 거고 요금을 내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어폰을 끼면 그냥 우리 거는 그냥 안 팔린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애플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이팟 터치에 전화기 기능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전화기 기능이요. 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스티브 잡스는 그런 말 한 거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아이팟 터치에다 전화기 기능을 넣은 거다. 그래서 애플이 그게 좀 대박이 된 거잖아요. 어쨌든 애플이 대박이 됐는데 그 대박이 2008년도에 된 거예요. 앱스토어가 등장하면서요. 그러면 여기 이 시점부터가요. 우리가 이제 UX라는 용어가 이제 나오는 그 시점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이 시점부터가요. 자, 왜 UX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왔냐라고 하는 거죠. 사용자 경험이요. 자, 이걸 볼게요. 개발자 입장에서 볼게요. 그러니까 어플을 만드는 사람 입장이죠. 어플을 만드는 개발자 입장에서 앱스토어한테 우리가 잘 만들어서 등록하면 사용자들이 다운을 많이 받으면 억만장자가 된다는 이야기들이 하루에 한 건씩 막 나오게 된대, 기사가. 그렇죠? 개발자들이 자기가 어플을 개발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앱스토어에 들어왔더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만든 것들을 과연 사용자들이 과연 다운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 거예요. 왜? 다운을 받아야지만 이거 어플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든 어플들은 틈새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야지만 사용자의 다운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용자들은 어떤 문제인식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어떤 문제인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어플을 개발해주면 그들은 다운로드 받을 거야 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부터는 뭐냐면요. 개발자들이 컨테스트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하게 돼요. 컨테스트라는 게 뭐냐면요. 맥락이라 얘기를 합니다. 맥락이라는 부분들은 시간과 공간으로 나눠져요. 시간과 공간이요. 즉 사용자가 우리 어플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밤 시간이요. 공간. 집에서 여기 토지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회사에서 어떤 계기에 의해서 우리 서비스를 왜 이용하는지를 분석하는 게 바로 컨텍스트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 어플을 이거 만들기 위해서는요. 직접 뛰어다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필드 리서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뛰어다녀서 사용자들을 관찰을 해보는 거잖아요. 관찰해보고 관찰해서 뭔가 어떤 기회 요인이 있다라고 하면 인덱스 인터뷰를 하는 거죠. 이런 거 만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평상시에는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까?
괜찮다 그러면 그룹 인터뷰도 해보고 서베이도 해보고 그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제 뭐냐면요 사용자들은 어떤 문제인식이 있을까라고 해서 리서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리서치요. 그럼 이 시절은요 리서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만든 것들을 너희가 알아서 써 나가는 거예요. 알아서 써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게 아니라 어플은요 우리가 만들어봤자 애들이 다운로드 안 받아버리면 다운로드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이거는 전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뭐 자원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요 그 틈새를 찾기 위해서 이제 리서치를 하기 시작하죠. 리서치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리서치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요 리서치 용어가 아닌 적 없었어요. 그럼 뭐가 있었냐? 관찰만 있었어요. 관찰. 사용자들이 우리 서비스를 잘 이용하는지를 관찰하자. 왜? 사용자 테스트가 관찰하는 거거든요. 관찰하자. 그런데 이 서비스를 만들 때 사용자는 어떤 니즈가 있고 어떤 태도가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이쪽은 기업 중심이다 보니까. 근데 이건 점점 기업과 사용자가 서로 뭐 같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되는 거고 사용자 중심으로 그냥 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기요. 이게 오다 보니까 사용자들은 실제 어떤 문제인식이 있는지를 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서치를 해야지야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자, 이제는요, 사용자 관점에서 볼게요, 이제는요. 아까 개발자 입장에서 좀 본 겁니다. 얘는 사용자 관점에서 가볼게요. 개발자랑 사용자 관점에서 가보자라는 거죠. 사용자는 이제는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아요. 다운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냐면요. 딱 다운을 받았더니 과거에 피처폰이 있을 때는요. 그래 내가 여기서 맛집 찾으러 가야 되는데 맛집 가려고 그러면 PC 버전이 PC에 가가지고 PC방 가가지고 막 검색해갖고 프린트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플만 깔면 내가 그 나침판만 지도 나침판만 하면 내가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자는 어떤 상황, 문제 인식이 있을 때 어플만 이용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사용자는요 어플을 이용하는데 별로 어려움을 못 느껴요. 이유는 뭐냐면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UI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즉 아이폰에 가지고 있는 UI 가이드라인이 어플을 만드는 가이드라인과 동일하는 뜻이에요. 버튼이나 UI적 구조나. 그러니까 아이폰을 사람들이 몇 번 이용하면 어떤 어플을 이용하더라도 절대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안 느낀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블릿 PC 나왔을 때 고양이도 아이폰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깐난아기들이 어린아이들도 어플을 이용하는데 그게 어렵지 않다라고 그때 광고도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사용자의 경험, 아이폰에서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경험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더라도 똑같이 그 경험을 갖고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어플을 받아도 똑같은 일맥상통한다라는 그 개념이거든요. 개념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그 경험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경험이. 그래서 여기서 이스피런스라는 게 등장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개발자 관점을 보면 사용자는 어떤 컨텐츠가 있을까, 사용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유저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즉 요거 컨텍스트 관점에서 보는 거나 사용자의 문제의식을 보는 거나 이 서비스 이용하는 과정에서 모든 걸 보는 거나 이거 다 뭐겠습니까? 하나의 사용자의 경험을 보는 거예요. 사용자의 최적의 경험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폰의 사람들의 관심도가 많이 폭발해지니까 기자들이 뭔가 글을 써야 돼요. 글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뭐라 얘기하냐면 바로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약자로 UX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사용자의 경험. 그래서 UX는 아이폰, 애플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사용자의 중심이에요. 이쪽은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UX라는 말은요 UI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UI를 포함하고 있다. 이유는 이렇게 보는 거죠. 기획할 때는
리서치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리서치를 해야 된다. 사용자들은 어떤 컨테스트, 맥락 분석이잖아요. 어떤 니즈와 어떤 태도와 어떤 것들을 사용자들은 기대하고 있을까라고 리서치를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만들잖아요. 설계를 사용자가 편리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여기는 UI를 고려를 해야지만 화면 설계가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이렇게 고려가 되면요. 본인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이 기대한 게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있는데 그걸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뜻이죠. UI. 그럼 사용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가 해당된 어플에 있고 그것을 조작하기 편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최적의 경험을 얻어낼 수 있다.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래서 UX라는 게 등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